나이 들면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총각물을 베어 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비싼 영양제도, 고통스러운 시술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 욕실에서 순서 하나만 바꾸면 무너진 잇몸을 다시 꽉 잡아줄 수 있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잇몸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강동균입니다. 평생을 환자들의 입안만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칫솔, 회사나 가을 회사들이 가장 싫어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3번 꼬박꼬박 양치질을 하는데도 이가 시리고 흔들리셨나요? 죄송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은 헛수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잇몸뼈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는 진짜 이유를 오늘 제가 직접 꺼내 보이겠습니다. 혹시 나는 밥 먹고 바로 양치하니까 괜찮아 혹은 비싼 치약 쓰니까 튼튼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치아를 뽑히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다 무너져 내려 결국 발치를 해야 했던 수많은 가장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단돈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약국에 널린 이것 하나면 흔들리는 잇몸도 다시 꽉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젊을 땐 돌도 씹어먹는다고 호기롭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중년이 넘어가고 노년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원장님 앞니가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혹은 고기를 씹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라면서요. 이게 무슨 신호인지 아십니까? 잇몸뼈가 녹아내려 치아를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뼈의 비명입니다. 충치는이 하나 때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잇몸병은 다릅니다. 옆에 있는 뼈까지 도미노처럼 무너뜨립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이내 개가 한꺼번에 흔들려 빠지는 허망함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제 환자 중에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성실하셨어요. 식사하시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칫솔질을 하셨고 가방에는 늘 치실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잇몸이 퉁퉁 부어서 오셨더군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잇몸뼈가 절반이나 녹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억울해 하시던 그분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하셨지만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열심히 닦았지만 정작 세균이 사는 집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엄한 곳만 문지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볼 때 예전보다 이가 좀 길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양치할 때 뱉은 거품에 핑크빛 피가 섞여 있진 않으셨나요? 그건 잇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남자의 자존심은 씹는 힘에서 나옵니다. 맛있는 고기 한 점, 마음껏 씹지 못하고 가위로 잘게 잘라 먹어야 할 때 느껴지는 그 서글픔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고민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랫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칫솔질이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칫솔로 하얀 이빨만 박습니다. 치아 표면은 매끈해서 세균이 잘 안 붙습니다. 진짜 적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그 틈,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캄캄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치실 많이 쓰시죠? 치실은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 빼는 이쑤시개일 뿐입니다. 치아 옆면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서 실로는 절대 그 안에 세균막을 닦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평평한 마당만 쓸고 구석에 있는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원장님, 어떤 치약을 써야 하나요? 혹은 스케일링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칫솔질이 도구를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칫솔질, 그리고 좋다고 믿는 치실,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치아 사이에 그 은밀한 구멍을 절대 닦을 수 없습니다. 세균은 평평한 곳에 살지 않아요.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그 굴곡진 틈, 바로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빗자루가 필요합니다. 그 오목한 굴곡을 닦아줄 유일한 도구, 바로 치간 칫솔입니다. 이걸 칫솔질 전에 먼저 하셔야 합니다. 순서만 바꿔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매일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돌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이 방법이 여러분의 노후를 씹는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첫 번째, 치실을 맹신하지 마시고 반드시 치간 칫솔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습관적으로 이쑤시개를 쓰시거나 조금 더 치아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치실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하지만 치실만으로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잇몸뼈를 절대 지킬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치아의 뿌리 쪽 형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인면처럼 매끈한 원통형이 아닙니다. 마치 장구 허리처럼 혹은 오목한 강낭콩처럼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굴곡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팽팽한 일자 형태인 실로는 그 오목하게 파인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세균을 절대로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둥근 항아리 안쪽을 팽팽한 줄로만 닦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실이 닿지 않는 그 오목한 안쪽에는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그대로 남아 썩어가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 65세 박철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깔끔한 성격이라 10년 넘게 매일 식후에 치실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어금니 잇몸이 무너져 내려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치실질을 했는데 왜 이가 흔들림입까 하고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의 입안을 살펴보니 치아 사이가 닿는 면은 깨끗했지만 잇몸이랑 닿는 오목한 틈새에는 끈적한 세균막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치간 칫솔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딱 한 달 뒤에 다시 배웠는데 붉게 부어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던 잇몸이 선홍색으로 단단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칫솔을 들기
전에 가장 먼저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의 공간을 닦아주세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치아 사이가 너무 좁아서 안 들어간다는 분들이 계신데 약국에 가시면 아주 가는 사이즈부터 있으니 제일 얇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쑤셔 넣지 마시고 부드럽게 길을 찾아 주세요. 두 번째 헐거운 것은 소형 없습니다. 꽉 차는 느낌이 드는 사이즈를 골라야 합니다. 치간 칫솔을 쓰긴 쓰는데 아무런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의 대부분은 본인 치아 구멍보다 너무 얇은 것을 쓰고 계십니다. 치간 칫솔의 원리는 솔에 달린 털이 치아 옆면에 버짝 닿아서 세균막을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멍보다 훨씬 작은 솔이 그냥 허공을 가르며 쑥 지나가 버리면 마치 방바닥을 쓴다고 빗자루를 허공에 대고 휘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간 뻑뻑하다 싶을 정도로 꽉 차는 느낌이 들어야 비로소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72세 이영호님은 잇몸 구멍이 꽤 넓으신 편이었는데 아프고 피가 날까 봐 가장 얇은 사이즈만 고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염증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 치아 틈에 맞는 굵은 사이즈를 직접 찾아서 넣어드렸더니 처음에는 윽하고 놀라셨지만 일주일 뒤에 오셔서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시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 가시면 사이즈가 정말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이즈가 들어있는 샘플팩을 사셔서 내 이빨 틈마다 어떤 게 맞는지 직접 하나씩 넣어보세요. 앞니는 틈이 좁으니 얇은 것을 쓰시고 어금니는 틈이 넓으니 굵은 것을 쓰시는 게 정석입니다. 단 철심히 잇몸을 찌르지 않도록 거울을 보며 천천히 넣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피가 나는 곳은 피하지 말고 더 꼼꼼하게 닦으셔야 합니다. 양치를 하다가 하얀 거품 속에 선홍색 피가 비치면 덜컥 겁이 나서 그 부분은 살살 닦거나 아예 건너뛰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상처가 덧날까봐 걱정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잇몸 치료에 있어서 이것은 정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피가 난다는 것은 내가 칫솔질을 세게 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이미 염증이 있고 세균이 우글거린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제발 여기 좀 청소해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곳을 무섭다고 피하면 세균은 더 깊이 파고들어 결국 이뼈를 녹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녀석도 술자리에서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난다고 걱정하길래 제가 딱 잘라 말해줬습니다. 피가 나는 곳일수록 칫솔모를 잇몸 쪽으로 향하게 해서 부드럽게 진동을 주며 마사지하라고요. 염증이 있는 부위는 건드리면 피가 터지지만 그것은 썩은 피, 즉 나쁜 피가 빠져나오는 과정입니다. 딱 일주일만 눈 딱 감고 그 부위를 더 신경 써서 닦아 보세요. 거짓말처럼 피가 멈추고 붓기가 빠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다만 힘을 줘서 박 문지르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로 살살 흔들어 주며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잇몸살이 다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몸에 좋다고 드시는 청 종류가 치아에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겨울철에 유자청이나 모가청 혹은 소화 잘 되라고 매실청 같은 것을 따뜻한 차로 드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감기 예방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치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최악의 음식입니다. 끈적끈적한 설탕에 과일의 강한 산성이 더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산성은 치아 표면에
단단한 에나멜층을 흐물흐물하게 녹이고 그 틈으로 설탕의 당분이 침투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타드시면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치아에 닿는 순간 에나멜층이 벗겨집니다. 이것을 매일 드시면서 양치를 바로 하시면 치아 껍질을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80세 정만식 어르신은 겨울마다 직접 담근 유자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잔씩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이가 너무 싫어서 찬물을 못 드시겠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입안을 살펴보니 치아 표면이 산에 부식되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과일은 갈거나 설탕에 절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씹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씹는 운동 자체가 뇌 건강과 잇몸 튼튼함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을 드셨다면 바로 칫솔질을 하지 마시고 맹물로 입안을 여러 번 행꺼내서 입안의 산성기를 없애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양치질은 그로부터 30분 뒤에 하시는 것이 치아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5번째, 이것은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굳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입니다만 시중에 강력한 가을 제품을 맹실하지 마십시오. 입냄새를 없애고 세균을 죽인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톡한 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한 느낌이 들어야 개운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는 제품을 2주 이상 매일 쓰시면 입안에 나쁜 세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세균, 즉 유익균까지 모두 죽입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 시 혀의 미각세포를 마비시켜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게 되거나 치아 색깔이 갈색으로 변색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밥맛이 없다고 오신 70대 환자분 중에 원인을 찾다 보니 매일 독한 가글을 아침 저녁으로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가글을 끊고 미지근한 소금물 헹굼으로 바꾼 뒤에 입맛이 돌아오셨죠. 특별히 임플란트 수술을 했거나 잇몸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의사가 단기간 처방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옅은 소금물로 헹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칫솔질과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의 물리적인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화학 약품으로 입안을 헹구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년 뒤, 그리고 3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질긴 고기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위로 잘게 잘라 국물에 말아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1년 뒤에 당신은 다릅니다. 윤기가 흐르는 투툼한 소갈비 한 대를 손으로 잡고 야무지게 뜯어먹습니다. 씹을 때마다 고소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고 잇몸은 그 어떤 통증도 없이 단단하게 고기를 받쳐줍니다. 씹는 소리가 경쾌하게 귓가에 울립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아버지 치아가 어쩜 그렇게 튼튼하시냐며 놀라워합니다. 당신은 호탕하게 웃으며 내가 관리를 좀 했지라고 여유롭게 말씀하십니다. 장면을 바꿔볼까요? 친구분들과 산행을 갔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잘 씹어 먹고 소화가 잘 되니 온몸에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어 다리 근육에 힘이 넘칩니다. 정상에 올라 야호하고 소리칠 때 당신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차고 배심이 두둑합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시린이 하나 없이 상쾌함만이 폐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작은 변화가 만들어낼 분명한 미래입니다. 당신은 씹는 즐거움을 되찾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작심 331을 두려워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끈기가 없어서 며칠 하다가 그만둘 것 같아요라고 미리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 까먹을 수도 있고 귀찮아서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양치 전에 치간 칫솔을 사용하셨다면 그것으로 위대한 성공을 거두신 겁니다. 설령 내일 잊어버리셨더라도 모레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문드문이라도 이어가는 끈이 결국은 동화줄처럼 튼튼한 습관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내려앉은 잇몸뼈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뼈라도 지키면 내 치아로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생각보다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틈새를 닦아주면 잇몸은 붓기를 빼고 단단해지며 보답을 합니다. 오늘 저녁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강동균이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건강해지는 길 위에서 있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긍정의 확언을 외쳐보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습니다. 네. 입으로 뵙고 내 귀로 듣는 긍정의 말들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치유의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저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는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있다. 나의 잇몸은 매일매일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진다. 나는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내 입안에 모든 염증은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기운만이 가득하다. 나는 씹는 즐거움을 평생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의 치아는 나를 위해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다. 나는 오늘 나의 건강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했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노은 활력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감사하다. 내 몸의 모든 장기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며 나를 지켜주고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은 에너지를 얻고 더욱 강해진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나의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전해준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질 것이다. 어제까지의 나쁜 습관은 모두 사라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건강 습관이 내 몸에 스며든다. 나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하다.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하게 확신하십시오. 나는 건강해진다. 네. 잇몸병은 사라진다. 나는 튼튼하다. 나의 모든 일은 술 잘 풀린다. 네.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다. 이
확원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게 감싸고 있음을 느껴 보십시오.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신다면 이미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신가요? 잇몸이 아파서 김치 하나 마음껏 못 씹는 친구분이나 임플란트 비용 때문에 밤잠 설치며 걱정하시는 형님, 아우님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경로당이나 동창회 모임방 혹은 가족들이 모인 단톡방에 이 영상을 딱 한 번만 올려주세요. 돈 드는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어쩌면 수천만 원짜리 임플란트보다 더 값이고 평생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오고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밥을 먹는 기쁨을 되찾아주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변화의 불씨가 생기신 현명한 분들입니다. 그 귀한 불씨를 그냥 꺼뜨리지 말고 활활 타오르는 건강의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노후를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는 더 강력하고 확실한 건강 비법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의사들만 알고 있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손가락 운동은 제가 밤새워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정말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자가 한 분 한 분 늘어날 때마다 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된 정보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위대한 변화의 첫 발걸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잡게 될 작은 시간 칫솔 하나 시작됩니다. 제 말을 믿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튼튼하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